어린 시절을 똑순이 천재 MC로서 명성이 드높았던 박미소 양이 이제 여고생이 돼서 박미소 청소년 기자 출판 기념회를 갖습니다. 바로 이 할아버지와 여고생 손녀의 인문학 대화, 여고나래라는 책인데요. 정말 아주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우리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낸 똑순이 여고생 박미소 양을 만나서 책 집필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소 양,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청나게 이뻐졌어요. 감사합니다.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네. 멋있어지고 훌륭한 책도 내고.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고나래라는 책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저를 소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저는 여고나래라는 책을 집필한, 세종 양지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미소라고 하고요. 19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종인상학당 1기생, 방송반 1기생으로도 네, 1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청광로 작가님, 이야기 할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인문학, 이런 대화 시간도 갖고 많은 아나운서로서의 활동을 했던 그런 박미소라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길을 걸어왔네요. 아닙니다. 이 책을 특별하게 쓴 동기가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짓을 보태지 않고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책 쓰기를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벽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거의 자의는 한 20% 정도 안 됐고 이제 타의 한 80% 정도로 써봐라 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셔가지고 쓸까 말까 하다가 확실하게 계기를 정하게 된 거는 처음에 글을 딱 써보고 나서 제가 배우는 그런 어떠한 주제들로 글을 쓰는 거라고 하니까 단순히 어떤 책이라고 하면 많은 부류가 있겠지만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시는 뭐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거나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단순히 제가 공부하는 과정들을 적어 내려가는 거니까 그거를 딱 인지하고 나서는 부담감이 좀 덜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솔직히 말하자면 할아버지 성원에 또 이제 아빠 성원에 힘입어서 반강제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저의 사실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광로 우리 작가님, 주필님, 인성학당장님이 스승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저는 뭐 작가님 또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호칭을 하진 않고요. 저는 이제 애칭이라고 하죠. 이제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 불렀어요. 그냥 뭐 친할아버지처럼 이제 손잡고 어디 가면은 친손녀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엄청 친근하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같이 놀러 다니면서 많은 공부를 했었죠. 리포트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거는 서구청에서 샘머리 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 건데 이때는 사회자였고 이 외에도 리포터로 많이 활동했었어요. 여기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4,5천 명 정도 됐었던 것 엄청난 같습니다. 행사였네요. 네, 큰 행사였어요. 그때 몇 학년 때? 이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네. 이런 4,5천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사회를 봤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때는 뭐 떨린다 이런 감정이 아예 없었고 재밌다. 이건 내 재밌다. 무대다. 이런 느낌이었죠. 네. 일찍이 재능이 있었네요. 재능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이 판을 만들어주니까 그냥 겁없이 가서 노는 거였죠. 네. 아빠도 촬영도 하고 그러셨죠? 네, 아버지도 촬영하셨죠? 예, 아빠는 그 많은 제작물의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헌신한 걸로 들은데 거의 토요일 날은 아빠랑 맨날 같이 다녔고요. 그랬어요. 이제 토요일 날 촬영이 살짝 문제가 되면 일요일 날도 갔었고 거의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아빠랑 맨날 같이 동행해서 영상 촬영했습니다. 아빠가 동행하니까 자신감도 더 생긴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아빠가 앞에 있으니까 네. 응석을 부릴 대상이 한 명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생기는 게. 할아버지한테도 응석 네. 부려야 되는데 아빠한테도 부려야 하니까 그렇죠. 약간 좀 더 약간 여기 지금 사회를 보는 거 보면 정말 말을 잘하는데 네, 그런가요? 어때요? 창피한데 살짝. 그리고 이 각종 제작물들을 많이 했죠?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남는 제작물이 어떤 거예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최규신 교육감님 첫 취임식 때 아. 사회를 봤던 게 저한테 가장 신선한 아, 그 충격. 방송에도 나오고 네. 상당히 그때 그 많은, 양복 입은 어른들이 네. 저는 한복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양복을 입은 어른들이 이렇게 까마귀처럼 쭈르륵 있으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떨린다는 위압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큰 행사를 사회를 봤어요, 취임식. 네. 우리나라에 그런 취임식이 있었을까?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뉴스도 타고 그랬네. 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아빠는. 네, 죽을 맛이었죠, 아빠도. 그리고 저 가르쳐 주시는 할아버지도 네, 네. 진짜 밤낮으로 하느라고, 네. 그 연습도 많이 했겠네. 연습을 학교 끝나면은 매일 와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뭐 저희야 연습하는 걸로 이제 그만이겠지만 할아버지는 오면 또 애기들이니까 비율 맞춰야 되지. 사달라는 거 햄버거. 그때 햄버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게 네. 이렇게 커서 그 어린 시절을 이 사회를 보고 또 당시를 회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 지금은 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감이나 아니면 그럴 만한 페이스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 어릴 때에는 뭐를 알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19살이지만 초등학교 3, 4, 5학년 때 저를 보면 제가 생각해도 되게 잘했다.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랑 아빠도 그만큼의 서포트가 있어가지고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어떻게 이런 나를 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하고 또 우리 여고 나래를 폈기 때문에 이제는 작가예요. 네. 이제 작가로 등극한 겁니다. 네. 이제 문단에 들어선 건데 특히 이제 할아버지와 여고생 손녀와의 그 인문학 대화라고 그랬어요. 네. 요 안에 세상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담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 철학적인 면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어떻게 이런 주제들을 설정을 했을까요? 사실 주제는 저랑 할아버지랑 많은 대화를 통해서 고안해낸 주제들인데요. 사실 저는 어린 나이에 세상이 궁금하긴 하지만 숲을 두고 봤을 때 저는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벅찼었어요. 미시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벅찼었는데 할아버지는 자꾸 욕심을 내시는 건지 숲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너는 우물안 개구리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금 저도 더 욕심내서 이왕이면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놀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라는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세계를 아는 거니까 그런 할아버지의 가르침 아래에 조금 이런 주제들을 솔직히 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그때는 무리해서 정한 게 있었죠. 거의 다 할아버지께서 아이디어 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갔었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 좀 무거운 주제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무거운 주제들은 어떻게 그 해법을 찾아서 풀어나갔나요? 사실상 해법이라기보다는 저는 제 가정 환경이 남들보다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가정 환경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가정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떠한 생각들이나 또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들에 직면을 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저만의 솔루션을 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주제도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치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할아버지께서 뭐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해도 이건 창피한 게 아니고 독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생각을 써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일단 써보라고 하셨어요. 많이 회의적이에요. 좀 염세적이고 조금 반사회적이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올곧은 도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들이니까 다 존중해 주신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이게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구성이 일단 처음에는 이제 세계 뭐 세 개 이렇게 큰 틀로 잡으면은 뭐 이게 세 개가 있었고 또 그리고 그게 아닌 그냥 인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 구성이 살짝 바뀌었어요. 네, 살짝 뒤엎어졌긴 했는데 더 보기 가독성은 더 좋아졌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책이 참 이뻐요. 나래 네. 이제 또 날개라는 뜻도 있죠. 네, 맞습니다. 나래를 펼치는데 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책도 내용이 많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390쪽 정도 됩니다. 대단하게. 그러면 이게 그동안
1년여 동안 이게 모험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우리 천강로 스승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함께 조력을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옛날 과거와 다름이 없이 거의 상전 모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물도 혼자 못 떠먹게 하시거든요. 그냥 후다닥 일어나셔가지고 무엇보다도 공부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 쓰기에 앞서서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주제를 딱 던져놓고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토론을 하는 건데 말만 토론이지 저는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비혼주의자였고 할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책 안에는 요즘 것들의 생각과 좀 속되게 말해서 꼰대의 생각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러한 좀 원론적인 것과 또 새로운 사상이 구상을 해서 딱 마주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그래서 막 토론을 진짜 재밌게 했어요.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이렇게 저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도 느끼셨다는 얘기네. 네.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연령 차이가 거의 56년 됩니까? 네, 그쵸. 엄청난 차이죠. 네. 그 세월의 갭이. 그래도 그 속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네. 그것은 바로 인성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세종 인성학당의 또 출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인성에 대해서는 평소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인성이라고 하면은 할아버지 책을 봐도 알겠지만 수성과 인성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동물성 그러니까 사실 인성이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어른들이 보시는 영상 앞에서 제가 감히 19살 19년밖에 안 살았는데 인성이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이냐고 제가 딱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상당히 무례한 행위고 뭐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뭐 그래도 뭐 부모님 존경하고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와 저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인성이라는 거를 몸소 배웠기 때문에 그냥 뭐 예절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할아버지는 가치하는 가치를 저한테 알려주셨던 분이셔가지고 공동체 의식도 저는 외동이거든요. 그 속에서 함께 살아났었고 사실 인성도 많이 알려주셨지만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인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들도 저한테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박미소 양이 어린 시절 말도 잘하고 또 글도 잘 쓰고 또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신원서판이라고 그랬어요. 네. 예.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도 막 너무 이쁘게 성장을 해서 참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이 여고 나래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거의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제시어 주제어라고 하죠. 주제어는 거의 올곧은 거고요. 제가 조금 살을 붙인 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과연 그럴까? 좀 반론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거의 할아버지는 그 이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치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뭐 인간의 몸은 그 번식을 위한 그런 존재라고도 하고 번식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식기관이 발달했다고도 하는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요즘 뭐 M4 세대니 뭐니 해서 결혼하기도 힘들다. 이런 사상들이 딱 겹쳐져가지고 저는 어떠한 것에 대한 답을 내놓기보다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자라왔다. 난 이렇게 공부를 했다. 요즘 것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이 10대나 20대의 생각을 변론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거의 공부하고 세상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저는 솔직히 타겟층을 어르신들, 그러니까 뭐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 또는 이제 박사, 이제 석사 이런 게 아니고요. 저랑 같은 또래나 또래들은 제 책을 보면서 같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서로 대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또래를 이제 두신 학부모님들께 거의 이제 책을 쓸 때도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분들을 독자층으로 타깃을 잡아가지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네. 그런 우리 네. 박미소 양이 생각하는 독자층은 학생들도 이지만은 학부모님들도 또 함께 하면서 네. 우리 10대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엿봤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이 10대라고 하면은 사실은 반항의 시대, 저항의 시대 아닙니까? 네, 10대는 맞습니다. 뭔가를 깨고 싶고 네. 부시고 싶고 좀 뭔가 새로운 세계로 향해 달려가고 싶은 게 10대들의 아주 큰 욕망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어때요?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의 10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도 탈선 많이 했죠. 저도 남들과 못지않게 탈선했고, 저는 그 중에서도 더 심했던 정도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탈선해봐가지고 얻은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이제 새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몇 번의 이렇게 주둥이로 알을 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알 속에서 또 깨어나면은 그 바깥 세상이 또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뭐 할아버지랑도 많이 트러블이 있었고, 아빠랑도 많이 트러블이 있었고, 할아버지랑 토라져가지고 1년 정도 안 나오고, 뭐 그랬던 게 저는 후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배움이 있었고, 다시 또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도 이게 어른들이랑 많은 대화를 하면서 얻어가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들이 너 잘못됐어 라고 말해도 아니 나는 뭐 나중에 내가 애 낳으면 좀 말해줘야겠다 이런 식? 네.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박미소 양은 어릴 때도 말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밝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성격이 어때요? 자신의 성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건 요즘 유행하는 게 있죠. 예. 저는 MBTI가 ESTJ입니다. 그건 뭔 이건 얘기죠? 사업가 재질이에요. 어. 약간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S가 직설적이고, 직설적이고. T는 약간 공감 능력이 없는데 딱 이제 네. 직관적이고, 이제 J는 이거는 어른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 집 같이 사시는 부모님들은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저는 계획형 인간입니다. 예. 그래요. 네. 성격은 어떻게 긍정적이고 명랑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죠.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걸 물어보고 싶었고, 네. 지금 요즘 세대들이 또 그리는 이상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책이 이제 출판을 하면서 작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네. 그게 어때요? 제가 감히 작가라고 많이 떨리죠. 왜냐하면은 아나운서 리포터는 그래도 수식이 많이 붙었었는데 제가 감히 작가라고 아니 이야기 할아버지니 천광도 작가님도 작가님이신데 감히 다른 분들이 쓰신 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비견 자체가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감히 제가 어찌 감히 과분합니다. 작가라는 타이틀은. 그래서 작가의 등극을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고 나래를 보면서 또 청소년 기자로서 그동안 칼럼도 많이 썼다며요. 네, 칼럼도 많이 썼습니다. 그거 쓰기 쉽지 않은데 칼럼이요? 어떤 내용이 주류를 이뤘나? 그때도 한창 사춘기여가지고 네. 세상은 잘못됐어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신기하네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네. 칼럼을 쓰고 또 청소년 기자로서 기사도 쓰고 또 그리고 이렇게 책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층적인 그런 노력이에요. 네. 지금 우리 박미소 양의 여러 말을 종합해 보면 기승전결 속에 갈등도 있고 막 클라이맥스도 있고 그래 지금 정말 대단히 익사이트한 그런 이 성장기를 거쳐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네. 과분한 평가지만 네. 우리 같은 청소년들이나 여기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권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제 삶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뭐 저보다 삶이 힘겨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제 삶을 통해서 얘보단 내 삶이 더 낫겠다라고는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의 공통 분모와 공통 주제는 10대라는 시간을 보냈고 그 10대라는 시간이 질풍노도의 시기임은 다름이 없고 누구나의 그 아픔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10대 때는 다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지. 이런 책들을 제가 과연 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구촌에 10대 여자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릴 만한 정도는 못 되지만 그래도 세상을 바라보는 인문학적인 대화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만은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의 어떤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정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자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생각이시고요. 어때요? 우리
헌신적인 뒷발을 해주신 우리 박승철 대표님, 네네. 그리고 또 할아버지인 스승인 천강로 우리 주필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뭐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무리 미사여구를 이쁘게 붙이고 사탕 발린 말을 해도 말로는 표현을 못할 정도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19살이고 한 130일 정도 지나면 성인이에요. 전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이제 행복하게 뒷바라지 해준 거 10배, 100배로 갚을게요. 특히 할아버지는 없는 살림에도 많이 도맡아 주셨고 아빠도 그러니까 효도하겠습니다. 효도 많이 할게요. 뭐 말로는 표현 못하고 뭐 돈이 된다면 집 한 채라도 드리고 싶지만 일단 저 살 궁리 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갚아야죠. 네. 아주 현실적이고 네. 정말 소담한 그러한 그 바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는 성인이 되고 이제 작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더 큰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포부를 펼치고 싶다. 이게 한번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의 꿈은 아나운서가 10년 전부터였었고요. 근데 지금 사회상을 봤을 때 4차 산업혁명과 AI와 또 이제 사회과학 분야를 결합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한 많은 이론적인 상황들이 부딪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AI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과 성향들을 그대로 베껴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는 연구가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융합적으로 저는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이고요. 그리고 좀 장차 먼 미래를 내다보면은 저도 누군가를 보살피는 할아버지처럼 보살피고 제자를 저도 육성하고 양성하는 것이 제 마지막 저도 할머니가 된다면 저도 그때 저도 만약에 손자녀를 보게 되면 걔네 다 키워놓고 제 딸들 다 시집 보내놓고 그때쯤 할아버지 나이쯤 돼서는 저도 이런 식으로 비영리 단체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이 봉사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갖고 있네요. 네. 네, 오늘 우리 뚝순이 천재소녀 박미소 양을 어린 시절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이 여고생으로서 여고나래라는 책을 펼치는 이 순간의 그 박미소 양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오늘 그 깊이 있는 얘기, 구김살 없이 진솔한 얘기 참으로 감동적이었고요. 사회를 보는 저도 참으로 대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쁘고 우리 천강로 스승님, 우리 박승철 대표님 정말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밝은 희망을 갖고 또 희망찬 내일의 길을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